나는 왜 뜨거운 겁니까? 나도 아이스커피 먹고 싶은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3월이 아니고 4월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막 여러 가지 어떤 근심, 걱정, 고민이 많다 보니까요. 하여튼, 그죠? 약간 실수를 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만큼 장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생각할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요, 그 리딩이라는 거, 누군가한테 저의 생각을 알린다는 거, 그거는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제 같은 경우, 이제 만일 제 돈만 운영하면 별 신경도 안 써요. 왜? 부실주 안 사고, 대부분 바닥에서 분할 매수하고, 1년, 2년 기다릴 자신 있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저는 빠른 것보다 느리고 편한 게 좋아요. 불안불안한 서울지보다는 그냥 보리 먹고 살아도 마음 편한 시골지가 좋다는 거죠. 그것이 저한테 맞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식에는요, 그 여러 가지 기법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차트 매매죠. 그러다 보니까 빠름. 차트 매매, 빠름, 어떤, 전업,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죠. 단판 승부예요, 단판 승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수급이 몰리는 것은 테마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도, 테마라고, 그죠? 지금 현재 시작되는 테마가 아니고, 향후 전망을 하고 미리 사놨는데, 그거 어쩌다 보니까 테마에 휩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최소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은 빠르게 승부를 보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기회를 주면 내 주식이 VI가 걸리면 최소 분할 매도를 해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즘 테마는요, 너무 빨라요. 그죠? 빠르다 보니까 어떤 업황, 종목 아니면 어떤 그 산업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예상하고 미리 가서 지킨다는 거예요. 저번 주는 그죠? 저번 주 한 주보다는 최근 한 달 이상 총선 이후를 준비하자 하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매수는 안 해야 된다. 계속 스톱 말씀드리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죠.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100% 주식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 미수. 그런데 현금을 50% 지고 기다려라고 있어야 된다고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누구나. 주식을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많은 대가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가장 주식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 현금을 들고 매수의 유혹을 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그죠? 종목 달라, 돈 많다, 종목 달라, 왜 안 주냐? 네가 그래가지고 방장이냐? 그래도 현금 지고 가야 된다. 현금도 주식이다. 매일매일 보합이라 생각해라. 그죠? 어떤 분은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하고, 네, 나갈래.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물론 미래 영역인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죠? 제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감으로, 느낌으로가 아니고 근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런 근거로 이래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같이, 그죠? 똑같은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싫든 좋든 이제 다 왔습니다. 그죠? 한 달 긴 여정이 이제 끝났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선거가 하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 한 달 동안 흐름을 한번 지켜보세요. 쭉 복귀를 해보세요. 그때 계속 기회 줄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지고 지금 결과치랑 계속 홀딩을 했으면 100% 주식을 다 샀으면 지금 결과치랑 나는 어땠을까? 복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거나요. 그 저번 주에 가장 핫한 테마는 유리기판 테마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당수가 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죠. 유리기판 테마. 이 부분은, 그죠? 뭐 자세히는 언급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든지 새로운 어떤 단어가 들리면요, 반드시 정독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향후에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생겨요. 이게 뭔 줄도 모르고 무턱대고 매매를 한다? 아니면 나는 장투할래?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번 주에 가장 핫했던 것은 유리기판 테마. 그죠? 근데 그 앞전까지 쭉 과정을 보면 인공지능이, 엔비디아가 불러일으킨 인공지능이 핫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또 하고 전력을 써야 되니까 케이블.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요. 그리고 저번 주는 이제 유리기판. 또 이렇게 테마가 엄청 핫했어요. 유리기판은요, 기존에 어떤 기판 같은 경우는 그 에폭시나 아니면 뭐 유기 소재 이런 쪽을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 대신에 그냥 말 그대로 뭐 그 유리를 채용한 기판이라는 거죠. 이 유리 기판을 사용하면 그 기존의 그 어떤 기판보다 데이터 처리량은 한 8배, 그 다음에 전력 소모량은 2분의 1 감소. 그러니까 그 데이터 처리량은 8배 증가하고 전력은 2분의 1 줄어들고 완전히 꿈의 기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핫한 거예요. 아주 핫해졌죠. 그러면요, 이 부분은 그 유리기판을 어떤 나름대로 뭐죠? 어떤 불을 지핀 거는 그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앞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론을 하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테마를 형성했는데 유리기판이란 건요, 말 그대로 유리 소재니까 특성이 있겠죠. 이 유리기판은 그 높은 압력이나 외부 충격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낮다는 거죠. 수율이 낮다는 것은 뭐죠? 반대로 하면 불량률이 높다. 그러니까 100개 만들어서 한 20, 30개가 불량이다. 100개 만들어서 2, 3개가 불량이다.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가격이 비싸면 경쟁력이 없어요.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요,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전망을 하면 이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아무리 빨라야 한 2027년 요 정도 예상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다? 지금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가 유리기판하고 막 핫할 때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제일 꼭대기까지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무조건 기회 주면 분할 매도. 매수는 반대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선택이 아니고. 개인들이 내가 자칭 뭐 차트 귀신이다. 타점 잡는데 귀신이다. 그러지 않으면요,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저도 주식 35년 했는데 지금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철칙으로 여겨요. 눈 안 믿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고점에서 보고 있으면 바닥바닥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막 상한가 것 같아요. 전업하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돌파 매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51주 신고가 뚫고 나면 허벌판 매물 없다.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전국구 선수들이 다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들이 뭉칫돈이 왕창 들어왔다 왕창 빠져나갔다 난타전을 펼치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금방 막 상한가 갈 것 같아요. 1차 VI, 2차 VI 기회를 주면 무조건 분할 매도, 최소 분할 매도 해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분할 매도가 아니고 있는 거 오히려 추매를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유리기판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보통 테마라는 건요, 그 포모 현상, 그러니까 소의 증후군 같은 거예요. 어떤 테마가 강하면 그쪽으로 돈이 다 몰려버리죠. 그럼 다른 종목들은 다 죽어버려요. 소강.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테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막 핫한데 내만 소외된 것 같은 충동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팔고 이거 사야 되나? 그 순간이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무조건, 그죠? 기회 주면 1차 VI, 2차 VI, 대응 방법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죠? 보고 있으면 더 갈 것 같으니까. 분명 팔아라고 했는데도 안 팔고 버텨요. 곧 상한가 갈 것 같아서. 그러다가 쭉 빠지면 후회하죠. 끝없이 후회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특히, 계좌가 죽죠, 계좌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철칙으로 하죠, 철칙.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저번 주 어떤 그 이슈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TSMC 강진, 그죠? 지진 났죠. 7.1에서 뭐 7.4 뉴스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TSMC 영향으로 미국 증시는 약세했어요. 근데 웃겨. TSMC 강진. 물론요, 이거는 인도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식쟁이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었는데 돈 버는 게 좋냐? 이런 시각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식쟁이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TSMC는 싫던 좋던 우리나라, 그리고 삼전, 하이닉스하고는 절대적인, 그죠? 경쟁 관계에 있죠. 그러면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에요. 그럼 TSMC의 지진,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호재죠. 호재인데 뉴스는 왜 그래요? 기관들은 왜 그래요? 다 팔아치우죠. 삼전 왕창 팔아치우죠. 삼전 계속 강세 추세 유지하다가 기관들이 매물 퍼부어버리니까 쭉 밀렸어요. 잠깐 주춤했죠. 근데 기관은 왜 팔아요? TSMC 대만 지진 때문에 악재다. 왜 악재예요? 왜 악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데 우리 기관들 보면요. 정말 무식해요. 수준 이하의 애들이 돈을 갖고 흔드니까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그 리더가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하는 짓도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왜 악재인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미국은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의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거, 누구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그죠? 엔비디아에서 GPU 공급해주는 게 TSMC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는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AMD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만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미국 증시가 약세를 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장 빠졌으니까 우리도 안 좋을 것이다. 사대주의 사상, 잘못된 주식 환경이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이래 보는 거죠. TSMC는 어느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죠. 자동차 반도체부터 해서 스마트용, 엔비디아 GPU, 여러 가지, 그죠? 완전 파운데리의 백화점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쳐요. TSMC는 괜찮다. 복구율 한 70%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지진이란 거는, 그죠? 엄청난 피해를 줘요. 반도체라는 것은 그만큼 정교한데 건물부터 해서 집안, 모든 시설, 장비 이런 거 전부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새롭게 셋업하고 공장 돌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불량률이나 이런 거 체크하고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사 일부에서는 그 대만 외에 미국에서 제작을 하면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물론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뭐가 문제죠? 비용이죠, 비용. 인건비부터 모든 게 틀린데 만일요 TSMC에서 미국에서 제작을 한다면 지금보다 50% 이상의 비용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D램 가격부터 해서 가격이 급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형 호재죠. 그렇게 봐야 안 되나요?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그 6조 6천억 나왔죠. 그만큼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그 과정에 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D램 가격이 급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경기가 다시 또 불을 붙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SMC는 이거 쉽게 복구 안 된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흐름은 추세는 D램 가격의 급등을 불러온다. 그래 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살아난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을 열어보세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지진 이후 어떤 지금 경로를 거쳐오고 있는지 그걸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는 냉정하게 말하지만 대형 호재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이벤트가 좀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큰 어떤 흐름은 그 내년 총선,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구나. 요즘 죄송합니다. 요즘 착각을 많이 해요. 다음 주 총선 이후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한 주 일어난 이벤트나 향후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다 검토를 해보는 게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목적이니까. 그동안요, 계속 이야기했던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했죠. 코리아 디스카운터 해소, 밸류업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대충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국거래소 이사장, 그 정은보,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쭉 읽어보니까요, 약간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것 같아. 왜 해? 뭐냐면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저 PBR 성과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공지해라. 이래 이야기해요. 지가 목표 세우고 지가 결과치를 발표하고 자아자찬? 아무것도 없는데? 패시브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뭐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가면 어떤 기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말도 안 되죠. 하나마나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실망. 와, 이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인가? 그 정도로 좀 참담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요, 이번 총선에 따라서 밸류업이 추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스톱이 될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도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을 버릴지 계속 홀딩을 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그죠. 삼성전자가 어떤 1분기가 살아났다는 거는 위안거리예요. 근데 요즘 그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 감사보고서 2023년도 감사보고서를 계속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그 전반적으로 보면요. 2023년도를 이렇게 보면 코스닥 기업의 한 40%가 적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심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한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자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적자 기업이 한 478개인가? 한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는데
기존 계속 적자 기업에 적자 유지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 한계 기업들은 제외하고라도 그 전에 흑자를 내는 기업이 새롭게 이제 적자 전환한 기업만 해도 185개라는 거죠. 그 기업들이 적자 전환한 기업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금리예요, 금리, 고금리. 고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돈 벌어서, 기존에는 돈 벌어서 이자 내고 뭐 내고 돈이 남았는데 고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냈다. 지금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이 적자 기업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뭐 테마다 뭐다 다 떠났어요. 뭐 포모 정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떠들고 어쩌고 해도 손도 대면 안 돼요. 부실 기업은, 적자 나는 기업은 손을 대면 안 돼요. 느려도 작게 먹어도 무조건 흑자 낸 기업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는 보면요, 그 단편적으로 보면 제일 앞에 타이틀로 보면 뭐 적정, 한정, 뭐 부적정, 의견 거절, 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요. 그것만 봐도 뭐 대충은 한 90%는 맞아요. 그런데 적정 외의 모든 것은 다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적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냐?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사보고서 적정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이런 뜻이지 이 기업이 우량 기업이에요. 좋아요.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보유 비중을 이만큼 늘려나간다. 이런 종목들은 감사보고서를 꼼꼼히 정독해서 다 읽어봐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해요. 밤사이에, 그죠?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어요. 상승 마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미들의 특징 뭐죠? 쫙 쪼아보고, 아싸, 빨간색, 월요일 좋겠네. 끝. 그러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일일이 훑어봐야 돼요. 트릭이란 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항상 뒤통수 맞는 거죠. 월요일, 과연 좋을까요? 글쎄요. 봐야 알겠죠? 금요일 보면, 그 미국 노동부에서, 그죠? 그게 어떤 중요 지표를 발표를 했죠. 고용 지표. 그 비농업 부분을 제외한 신규 일자리, 뭐 그런 수치죠. 이번에 발표된 게 30만 3천 건 증가. 그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감흥이 없죠. 윌스트리트 저널, 여기에 있어요. 발표 전에 예상했을 때 한 20만 건 요 정도 예상을 했어요. 2월 달에는 27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0만 3천 건 증가. 핫하다는 거예요. 실업률은 3.8%, 전월보다 한 0.1% 감소했어요. 실업률이 3.8%면요. 이거는 완전 고용이란 뜻이거든요. 원하면 언제든 일자리 구할 수 있다. 그만큼 경기는 뜨겁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요. 노동시장은 탄탄해도 너무 탄탄해요. 핫해요. 그러면 파월은,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요. 금리 인상을 지금 고민해야 될 그런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 그죠? 아마 올해 안에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다. 이런 기사도 조만간 나오지 싶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는 여전히 핫하다. 그런 신호죠. 그러면 주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연내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다. 만약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곤두박질이죠. 폭락이겠죠. 지금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는 호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죠?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 경기가 호황이다, 좋다 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어요. 문제는 뭐다? 미국 외 모든 국가는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거론하고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뭐 낙담 아니라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다음 주죠. 4월 8일에서 12일 이 사이에 또 한은에서 기준금리 관련 회의가 있어요. 지금 현재 3.5. 이번이 지금 현재 10번째인가 동결이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그죠? 인하는 없고. 그러면 또 동결? 언제까지 동결? 뭐 동결했다 칩시다. 3.5 계속 간다 칩시다. 지금 계속 10번을 동결을 하고 3.5를 계속 유지해도 코스닥에 40%가 적자 전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낼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자 받는 기업을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요, 금리 인하 수혜주다 뭐다 해가 뭐 바이오다 뭐다 계속 떠들어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죠?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권과 찌라시, 정권과 뉴스는 뉴스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날리는 찌라시지. 아무 의미 없어요. 현실은 그렇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6월달 금리 인하 아니에요. 오히려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어떤 누군가는 이제는 금리 인상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연준, 파월도요. 그냥 고용된 월급쟁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 눈치를 봐야 돼요. 줄을 잘 서야죠. 계속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럼프한테 붙을까, 바이든한테 붙을까 열심히 그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행도 못해요. 가능하면 선거 직전까지 계속 쪼다가 얘가 대세다 할 때 그쪽으로 붙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빨리 해서 본인한테도 득될 거 없어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 예. 그러면 그 1부 잠깐 스톱하고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먹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